네, 이어서 이제 미적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에서 이제 앞에서 한번 그 앞에 문제에서 그 정적분의 급수 표현 문제가 나왔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정적분의 급수 표현이 28번 쪽에 출제될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여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의 취지는 이런 유형이죠. 우리 기출 중에서 우리 탄젠트 x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뭐 요런 기출이 있죠. 이게 탄젠트 x하고 n분의 1이 만나는 걸 하는데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탄젠트가 이렇게 쭉쭉 그려지는데 이제 n분의 1이 결국에 이제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처음에 0,0에서부터 이제 약간 위로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기울기가 원체 낮으니까 평행선에 가까워지고 그럼 요 구간의 길이가 이제 근사값으로 생각했을 때 극한값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이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문제가 있죠. 네, 그 유형을 이제 변형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유리함수고 하나는 코사인 그래프인데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사인 그래프의 개형을 다시 한번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파이마다 최대값을 갖는 구조가 되고요. 앞에 또 2파이가 보여지는 거 보니까 2파이를 대입했을 때 y값이 1이 되는 걸 동시에 갖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거를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 그림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멀리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만나는 교점의 x 값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식이 0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 붙는다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요. 제 앞에 있는 값이 이렇게 x축에 거의 붙는다는 얘기죠. 무한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왼쪽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거의 이제 x축에 달라붙는 거죠. y는 0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y는 0의 값을 갖는 게 이런 값들인 거죠. 이렇게 2분의 홀수배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식부터 우리가 이제 계산을 잘 해주게 되면은 처음에 여기 2파일 때 만나는데 얘가 사실 이 나중에 무한 들어가면 왼쪽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오른쪽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a의 n의 값을 생각해 봤을 때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2분의 3파이, 이 값이 2분의 5파이, 이 값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데 무한히 나갔을 땐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2n 더하기 1파이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이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극한으로 갔을 때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그래프가 거의 평행선 x축과 거의 달라붙는 평행선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사인 a의 n 더하기 k라고 하는 이 값은 이제 a의 n 더하기 k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그 값이 이 둘이 만나는 점이니까요. 그때 값은 네, 2n 더하기 2k 더하기 1분의 4가 되는 거죠. 파이가 서로 약분되면서요. 그래서 이 값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급수 표현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을 바꿀 때 n분의 1이 필요하잖아요. 앞에 n분의 1의 값이 필요하니까 안쪽에 있는 4는 제곱해서 앞으로 16으로 꺼내주고 앞에 n분의 1을 붙여준 대신에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아래를 n으로 다시 나눠주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게 원래 n제곱이잖아요. n제곱인데 이 바깥쪽에 제곱이 있어서 n으로 들어간 거고 요 n을 위아래를 약분시켜줘서 1이 되면서 아래에 있는 값이 다음처럼 생기고 얘는 무한히 보내면 0으로 없어지고 이건 이제 x니까 2 더하기 2x 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dx는 n분의 1이 되는 거고, 다시 치환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을 t로 치환해 주니까 적분 구간과 dx를 dt로 바꾸면서 2가 없어지면서 2분의 1하고 4분의 1의 차이가 되어서 네, 이제 4분의 1 곱하기 8이 2가 되는 이런 네,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프 그려주는 것만 한번 다시 봐주세요. 네, 29번 문제인데요. 네, 29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이 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처음에 지수함수가 있었는데 정근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의 양행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직선 L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기울기로 갖고 있는 0,1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0,0, 여기는 0,1. 자, 이랬을 때 이 직선이요, 지금 만나는 점을 우리가 f세타라고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이니까요, 양쪽에다 대입을 시켜주면은 다음처럼 네, 식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다 이제 세타가 이제 4분의 파일 때를 대입해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f'의 4분의 파이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럼 앞에는 1로 사라지고 두 번째는 a,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쪽에도 넣어주니까 2의 a분의 f 세타잖아요. 그래서 2-1.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계산을 보니까 양변을 미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a를 양쪽에 이제 곱해줘도 좀 보기가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a 제곱이 되고 지워지고 여기 a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가잖아요. f' 4분의 파이가. 그래서 2-a에 f'의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지금 2-a가 이쪽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2죠. 여기 2죠. 그래서 2하고 2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f'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에 a 제곱이다 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a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 값이 a가 되고 a가 2-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값을 조금 더 이렇게 문자를 마지막에 정리해주면은, 그러니까 문자로 쭉 오다가 마지막에 대입을 해주면은 좀 계산이 편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미적 계산들이 다 좀 깔끔해요. 네, 자, 이렇게 그래프식 세우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했으면 좀 더 좋겠는데 f세타로 주면서 난이도 조절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역시나 이제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걸 올해 이제 수능 문제로 예상되는 함수의 개형입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왼쪽에 이차함수를 그리고 오른쪽에 지수함수 그리면 된다고 우리 연습을 네, 꼭 이거는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족권을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f't는 기울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직선처럼 본다고 하면은 y는 fx하고 y는 f't의 x 요 식의 이제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점이 누구밖에 없다? 오직 x가 0일 때밖에 없다. 그래서 x가 0일 때 값이 유일한 교점이 되는 그런 t가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y는 fx하고 y는 f't의 x-0 더하기 0이니까 0,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f't인 직선이죠. 이거의 해가 오직 딱 한 개, 0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x가 0일 때 값이 어딘지 조사를 해보니까 f0이 0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f't인 직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교점도 누구밖에 없다? 교점이 오직 원점이다.
원점으로 유일하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기울기를 그 f't에 이제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점에서만 만나고 기울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f'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f'이요. 여기 이제 무한히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럼 음의 무한대라는 기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완만해지죠. 그래서 0까지 옵니다. 즉 f't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점점 올라가다가 변곡점이 있겠죠. 그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큰 기울기예요. 이렇게 막힌다는 거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 이제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기울기를 갖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큰 기울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그럼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를 원점을 지나가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아래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왼쪽에 그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원점이다.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어요. 예,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만큼의 기울기가 가장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울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이제 기울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얼마든지 음의 기울기를 그릴 수 있는데 딱 여기 접하는 순간 있잖아요. 딱 여기 이렇게 접하는 순간 말고는 어때요? 전부 다 두 점에서 만나죠. 즉 원점을 지나가는 원점에서의 접선, 이 접선 외에는 전부 다 해가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기울기가 이제 양수가 되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까지는 괜찮은데 두 점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울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원점밖에 안 만나는, 그러니까 해가 오직 0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뭐라고 했어요? t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한계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자,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냐? 여기가 변곡점이면 얘가 제일 큰 기울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조건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 위에가 없으니까요. 그럼 얘가 변곡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좌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은 부호를 가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변곡점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요. 이 부호가 지금 서로 달라야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다 곡선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 변곡점이 아니죠. 그래서 변곡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고 있었고 더 가파른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점, 원점에서만 만나는 직선이 이 f't를 기울기로 갖고 있는 직선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건 전부 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모순. 그래서 0의 위치가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럼 0의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는 얘가 변곡점이 또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림을 좀 많이 올려 볼게요. 변곡점을 이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에서 변곡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0에서 긋는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0에서의 접선이 있겠죠? 그러면은 0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뚫게 되죠. 그러면은 이 해가 오직 x 하나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변곡점에서의 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을 여기다 이제 또 그어보는 거죠. 얘는 해가 되죠. 근데 이 0에서의 이 접선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가파르죠. 그러면은 가파른 거하고 여기 있는 요 사이의 기울기를 또 갖게 되잖아요. 그 모든 점에 대해서 역시나 해가 원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즉
얘가 유일한 t가 된다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유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변곡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된다고 하면은 변곡점 왼쪽도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기울기가 하나가 만나는 유일한 거다. 그럼 반대쪽도 또 있으니까 절대 유일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보든 역시나 변곡점이 원점이 돼야만 t의 값이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처럼 이제 식을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네, 변곡점은 더블 프라임이 필요하고요. 더블 프라임에다 0을 대입했을 때 값, 여기다 00, 00을 대입했을 때 이 전체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지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자, 0을 대입했을 때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문제에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FE가 주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FE 대입해서 A하고 B의 값을 더해주면은 계산은 역시나 좀 심플하게 내기 위해서 노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프 개형을 왼쪽이랑 오른쪽 그리는 거, 요게 이제 아주 편하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 대한 해석. 결국에 이제 수능 문제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 게 집합을 어떻게 해석하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을 어떻게 우리가 한글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냐. 요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냐.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해석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0의 위치 판단해주고, 변곡점은 0일 때로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적도 역시나 네,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